대상 김광균.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 다발 장미.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두 번째 시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날. 신대철. 눈이 쌓이지 않는 산모퉁이를 몇 개 돌아들면 이름 안 붙여진 계곡에 이름 안 붙여진 산속이 있고, 지리 모르는 길가엔 스스로 묻히려고 산속에 드는 풀꽃들, 파헤쳐진 애장 몇. 산속엔 가을에도 인간은 살지 않았구나. 산이 키운 한 인간을 버리고 인간이 키운 한 인간을 버리고 한 인간을 찾아 떠도는 눈발. 네, 복습합니다. 사단 구성. 이야기의 구성 단계는 이야기의 구성 단계, 소설 같은 이야기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고요. 또는 그 사이에 위기가 끼어들어서 5단계도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또는 이렇게도 말해요. 도입, 갈등, 위기, 절정, 파국. 이렇게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시에서는 주로 기승전결, 특히 이제 한시의 절구나 율시에서는 기승전결의 형식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절구가 뭐라고 그랬죠? 절구? 절구. 그러니까 오언절구, 칠언절구 이렇게 말하는데, 한자가 한 행이 5개로 되어 있으면 오언절구, 7개로 되어 있으면 칠언절구라고 하고요. 또 오언절구가 8개면 그것을 오언율시라고 하고, 칠언절구가 8개면 칠언율시라고 합니다. 네. 자, 기승전결 봐요. 기승전결, 일어날 기자죠. 발단처럼 일어나는. 시적 대상에 대해 첫인상을 말하거나, 기에다는 시적 대상에 대한 첫인상을 말하거나, 특징적인 한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상상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적 정황을 먼저 말한다는 거죠. 도입부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을승자죠. 그러니까 기를 이어받아야겠죠. 기에서 언급된 사물이나 정황을 더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하고요. 조금 구체적이 되죠. 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이 이제 중요하죠. 전하고 결이. 전은 뭔가 좀 확 전환되는 것,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아주 먼 데서 시상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죠. 시적 흐름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밋밋한 흐름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좀 먼 데서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1, 2연에서 소주병에서처럼 1, 2연에서 소주병 이야기하다가 3년에서 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는 것, 이렇게 멀리서 시상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결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제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내거나 뭔가 강한 여운을 남기면서 끝맺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승전결로 나누어져서 시가 쓰일 경우는 결에서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내거나 강한 여운을 남기거나 하면서 끝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1, 2단 구성 보겠습니다. 1단 구성 먼저 볼게요. 밖은 흰 눈꽃, 방 안은 황장미꽃, 안팎이 훈훈. 네, 밖에는 흰 눈꽃이 피어서 훈훈하고 방 안은 황장미꽃이 피어서 훈훈하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제목이 17자라고 해요. 17자 시초, 뽑을 초자죠. 시를 뽑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17자로 시를 뽑음이란 뜻인데 17자 하면은 그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가 어떤 시죠? 일본의 하이쿠시라고 있죠. 그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라고 하는데 정형시 중에서 그러니까 정형시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가 뭔가라고 하면 일본의 그 하이쿠시라고 해요. 일본의 하이쿠시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5자 먼저 첫 번째 오치로자라고 해요. 오치로조라고 하는데 5글자, 7글자, 그리고 5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삼행으로 쓰죠. 일본 그 하이쿠시는 삼행으로 쓰는데 이렇게 575 운율로 읊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계절어를 좀 넣는 습관이 있어요. 계절어. 뭐 이렇게 계절을 알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고 일본 짧은 시답게 좀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1단 구성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1단 구성으로 써놨죠. 하나만. 네, 하이쿠시처럼 진짜 그 지켜가면서 쓴 건 아니죠. 어떤 계절어를 넣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물론 이 계절어 들어있죠. 이렇게 흰 눈꽃 이렇게 밖에는 흰 눈꽃 또 황장미꽃 네, 이렇게 들어있긴 한데 그냥 1단 구성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로 돼 있는 1단 구성 다른 시 하나 볼게요. 나는 죽음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싱그러운 활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하철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지하철역에서라는 시 유명한 시 있죠. 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 에즈라 파운드의 In a Station of the Metro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라는 제목인데 네, 아주 그것도 아주 그 이미지즘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가 좀 이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한 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런데 이제 죽음이 어떤 지하철을 좀 가리킨 것 같아요. 지하니까 지하죠, 지하. 지하철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싱그러운 활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하니까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것이 뚫리니까 지하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활력에 넘쳐서 활동하죠. 이렇게 짧게 짧은 한마디로 시를 쓰는 것 이것이 1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1단 구성. 2단 구성과는 조금 구별돼야 돼요. 좀 이따 나올 건데 반면에 또 이렇게도 썼어요. 나는 저렇게 수많은 싱싱한 생명들이 한순간에 죽음의 낯빛으로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낯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라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본 그 모습은 수많은 저렇게 수많은 싱싱한 생명들이 죽음의 낯빛으로 그러니까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꾸는이 아니고 바뀌는입니다. 바뀌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완성한 시 이런 것을 이제
일단 구성인데 또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저고리 하얀 가슴에 나부낀 장밋빛 구름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이거를 붙여도 그냥 고름이죠. 고름, 옷고름. 네. 이거 붙여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딱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저고리 하얀 가슴에 나부낀 장밋빛 고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띄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두 개 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2단 구성처럼 보이지만 그냥 연 나누기가 된 것이지 1단 구성이죠. 사실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톡 띄어가지고 연 나누기를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예, 한 행처럼 보이는 건데 한 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 나누기를 해 놓은 것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효과를 주어서 고름을 갖다가 강조하려는 의도로 연 나누기를 한 것이지 사실은 일단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구성. 일단 구성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혹시 그 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유명한 시 하나 있죠. 그 고은 시인의 그 그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꽃. 이것도 일단 구성이죠. 이렇게 보면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꽃. 이런 시들처럼 뭔가 탁 그 매력을 한꺼번에 발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를 써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일단 구성은 간명하게 독자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요. 짧고 간단 명료하니까 아주 짧은 한마디로 어떤 깨달음을 전하거나 감동을 전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구성으로 쓰다 보면 시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구성으로 시를 쓰는 것은 초보 단계에서는 추천하는 바가 아니고요. 아주 시를 많이 써보고, 이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이제 일단 구성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일단 구성으로 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때 쓰셔도 되고요. 그 정도 경지에 오르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초보 시인인 경우에는 가능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시를 길게 쓰란 이야기죠. 길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물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치밀한 사고의 직조가 초기에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초보 때는 제가 성찰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즉 관찰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사물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섬세하게 관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찰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치밀한 사유라고 하시면 좋겠죠. 치밀한 사유를 이렇게 짜맞춰 가는 것, 그것이 초보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1단 구성, 2단 구성 이런 것을 추천하는 바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긴 시를 쓰라고 추천합니다. 저는 다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막 쓰다 보면은 많이 쓰면은 늡니다. 자꾸 많이 쓰면 느니까 될 수 있으면 길게 쓰는 것을 더 추천하고요. 그런데
일단 구성으로 쓸 말이 생겼을 때는 네, 쓰셔도 되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이라고, 여기서도 가능한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능한, 네, 가능하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는 거죠. 네, 물론 일단 구성으로 쓸 만한 시제가 생각나면 쓰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2단 구성. 자, 이거는 딱 봐도 그냥 1단 구성처럼 보이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는 1단 구성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2단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는 뭐죠? 첫 행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어떤 상상에 의한, 그죠? 상상에 의한 시적 정황을 제시하고 있고, 또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시적 내용. 그러니까 시적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황과 전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시적 정황을 제시하는 어떤 발단이라면, 이거는 전개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시 많이 보셨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독자의 많은 상상력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섬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무수히 많죠. 어떤 독자마다 그 섬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고립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군중 속의 고립.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통,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행복의 섬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외로움, 아까 외로움 했나요? 아니면 갈등도 좋겠네요. 갈등. 만약 갈등이라고,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이 섬을 행복으로 본다면 그 행복의 섬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되겠지만, 만약 이 섬이 갈등이라면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말은 그 갈등을 이해하고 싶다. 그 갈등에 이해하고 싶다라는 말로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적 정황을 제시한 거라면 이것은 시적 내용 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단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 다발 장미라고 했네요.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 다발 장미. 딱 봐도 저 구름이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 다발 장미려. 장미는 보랏빛 색지. 자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하. 자자가 자하. 그러니까 자줏빛 자자에 노을 하자를 써서 자하라고 해요. 시가, 아이고, 제가 안 보여요. 이거네요. 이게 자하. 자줏빛 자자에 노을 하자를 써서 자하라고 하는데, 신선들의 세계에서 보이는 그 노을, 네, 좀 이상 세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노을을 가리켜서 자하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자하의 상태죠. 보랏빛 색재가, 보랏빛이 그 하늘빛이라면, 네, 마구칠한 한 다발 장미가, 즉 구름이 빨간 장미처럼, 네, 색칠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풍경은 다음 이연에서, 그렇죠. 이연의 어떤
어떤 그 기초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연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외로운 들길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외로운 들길이라고 나오는데 목장의 깃발도 능금도 불면 꺼들듯이 외로운 들길. 주인공 즉 화자의 심경이 표현되고 있죠. 이연에서 화자의 심경이 표현되는 것이고 일련에서는 그 심경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이죠. 심경을 그러니까 이연에서 외로운 들길이라는 외로움이라는 화자의 어떤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련에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적 정황을 그죠? 예, 상황, 풍경 또는 시적 정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 하늘에 보랏빛 그 색지처럼 아주 노을이 탁 지고 있는데 저녁 노을 석양이 지고 있는데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장미처럼 구름이 보이죠. 그 분위기로 이연을 이렇게 이연에서는 심경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2단 구성으로 쓰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쓴 것을 2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대생을 옛날에는 일본어식 표기하면 대상이라고 하죠. 대생입니다. 대생은 불어죠. 불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몇 번 한 것 같은데. 네, 대생은 불어고,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하죠. 드로잉. 또는 뭐 스케치도 대생에 해당되겠죠. 드로잉. 한국어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어. 네, 소묘라고 합니다. 소묘. 다 같은 말이죠. 대생이 뭔지, 드로잉이 뭔지, 소묘가 뭔지 다른 말이 아니고, 네, 다 같은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냐가 다르네요. 사람이 그리운 날, 신대철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날이래요. 눈이 막 내리면, 비가 오면 왠지 막 구슬퍼져서 우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비가 막 내리면 뭔가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그래요. 그 아주 뭐 그다지 옛날도 아니지만 상당한 과거에는 어머니들이 비가 오면 밭일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머물게 되죠. 집안에서. 그래서 집안에서 쉬게 되죠. 비 오는 날 쉬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들에서 일하느라고 고향집 생각을 못 하죠. 고향집 부모님이나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비가 오면 집에서 쉬니까 자꾸 이제 고향집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어머니들이 비 오는 날 집에서 쉬면서 울었다고 해요. 네, 그런 풍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 눈이 쌓이지 않는 산모퉁일. 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눈이 쌓이지 않는 산모퉁일 몇 개 돌아들면 이름 안 붙여진 계곡에 이름 안 붙여진 산이 있고 지리 모르는 길가엔 스스로 묻히려고 산속에 드는 풀꽃들. 여기도 제가 이 속을 한 번 더 썼네요. 산 속에 드는 풀꽃들. 이 속을 하나 지을게요. 산 속에 드는 풀꽃들. 파헤쳐진 애장몇. 산 속엔 가을에도 인간은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합니다. 네, 가을에 여기 애장이 뭐죠? 애장? 아기 장례를 이렇게 아이의 장례를 애장이라고 하죠. 애 장례. 그러니까 애 시체 무덤을 말하죠. 애기 무덤 몇. 산속엔 가을에도 인간은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그리운 날이에요.
그냥 가을에도 살지 않아서 눈이 내리니까 사람이 그립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어떤 그 아주 적막한 산의 풍경을 제시해요. 2단 구성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첫 1년에서 어떤 풍경 또는 시적 정황, 어떤 특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용에 접어들게 되는데, 산이 키운 한 인간을 버리고, 눈이 그렇대요, 눈이. 산이 키운 한 인간을 버리고, 인간이 키운 한 인간을 버리고, 한 인간을 찾아 떠도는 눈발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제목을 항상 봐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그리운 날이잖아요. 사람이 그리운 날. 사람이 그리운 날 생각하는데, 산이 키운 한 인간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이 키운 한 인간을 버리고, 또 사람의 인간이고, 인공, 그리고 한 인간을 찾아. 그런 인간을 다 버리고 한 인간을 찾아. 어쩌면은 이 한 인간은 그리움의 대상이겠죠. 그림 찾아 떠도는 눈발. 이것도 이렇게 톡 이으면 되죠. 이렇게 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한 인간을 찾아 떠도는 눈발.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여기서 연나누기를 툭 했어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괜히 연나누기 하는 것. 그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의도? 연나누기를 해서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 툭 떨어져 있으니까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한 행을 한 연으로 처리해서 강조하려는 의도죠. 그래서 이렇게 3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2단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단 구성을 잘 쓰는 시인으로 저기 박노의 시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2단 구성 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1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상이나 일반론 그렇게 쓰고 2단에서는 뭔가 주제의식을 드러내죠.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좀 더 1단을 구체화시켜서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네, 그렇게 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이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한 단, 1단이 두 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특히 2단이 두 개로 구성될 수도 있죠. 여러 개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연 나누기는 시각적 효과예요. 시각적 효과. 즉, 물리적인 형태가 기준이다. 이 말은 시각적인 형태가 기준이라고 하죠.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이란 말은 시각적이란 말이에요. 기준이지만, 시각적 효과가 기준이지만, 단구성은 내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이, 하나의 단이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좀, 난이도가 있는, 아주 멋진 시들이 또 나옵니다. 비정형 구성에서는, 아주 좀, 비정형 구성이 요즘 많이 좀 진하고, 좀 재밌죠. 이상 시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